안녕하세요. 서울에 살고 있는 평범한 워킹맘이에요. 본격적으로 제 이야기 펼치기에 앞서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려보고 싶네요. 여러분은 혹시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드라마 같은 순간에 놓일 거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보며 살아온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웬걸? 제가 드라마에서나 겪을 법한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유명한 드라마 패러디의 장면처럼 내 아들과 헤어져 라면서 돈봉투를 주는 그 장면 아시죠? 물론 내 아들과 헤어지라는 그런 대사를 들은 건 아니지만 어처구니 없게도 돈봉투를 받으며 이거 먹고 떨어져라 라는 대우를 받았지 뭐예요. 그것도 너무나 가까운 사람한테 말이죠. 지금도 그때의 일을 생각하면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 어처구니 없는 일이 무엇이고 얼마나 무례했던 건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되는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세요. 저는 방과 후 교사로 일을 하고 있었죠. 지금도 그렇고요. 시간대를 그래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을 만한 직업인지라 저는 이 일을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하고 있었죠. 제가 그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은 건 결혼한 지 5년째 겪었죠. 결혼한 지 5년이 되는 동안 남편이랑 사이가 나쁘다거나 부부 사이에 큰일이 있지는 않았어요. 다만 제 결혼 생활에서 문제가 되었던 건 바로 동서와의 갈등이랍니다. 아니 정말 너무 꼴보기 싫어. 얼마나 얄궂은지 모른다니까. 저러서 진짜 사람이 이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한 건지 뭔지. 아니 엄마 의사 아니면 뭐 다 인간도 아니야? 인간 취급도 못 받아? 나 너무 어이가 없다니까. 아유 그거 싸가지도 얼마나 없는지 몰라. 아이고 야 그거 일일이 다 반응하면 너만 힘든 거야. 그냥 무시해 무시. 아휴 너희 시어머니도 참 너무한다. 아 집안 어른이 중심 딱 잡고 그래야지 그게 뭐 하는 거라니. 내 말이 그 말이야. 아 나는 무슨 종교가 새로 생긴 줄 알았다니까. 뭘 그렇게 우리 의사 며느리 그러는지. 그러니까 그게 아주 기고만장해서는 아휴 몰라. 나 진짜 너무 짜증났어 엄마. 여러분 중에서도 아마 저처럼 동서 갈등 때문에 열뻗치는 분들이 꽤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람들이 시댁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시어머니랑만 문제가 있나 보다 하고 치부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닌 경우도 꽤 많거든요. 저희 남편은 맞이예요. 집안의 장남이죠. 남편 동생인 저의 시동생은 치과 의사인데 페이닥터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저희 시동생이 결혼을 했지 밉니까? 우리 시동생 능력 좋더라고요. 페이닥터로 일하는 시동생과 달리 동서가 된 그 여자는 자기 병원까지 있는 내과 의사였거든요. 여기서부터 문제인 거예요. 자기 병원까지 있는 의사 며느리를 봤으니 솔직히 시부모님 입장에서는 좋을 수밖에 없죠. 저희 시어머니는 그저 한박 웃음을 짓고 계셨어요. 한동안은 그놈의 의사 며느리 자랑한다고 온갖 모임을 다 나갔을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시어머니 그때는 몰랐을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자랑하던 의사 며느리가 집안을 그렇게 뒤집어 놓을 줄 말입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엔 자기 앞에 무슨 일이 펼쳐질지 아무것도 모른 차에 동서를 편애했어요. 제가 속상하다 느낄 정도로 말이죠. 오죽하면 친정엄마한테까지 하소연을 했겠어요. 아니 그네 너는 센스가 이렇게 없어서 되겠니? 작은 애 얘가 이런 걸 해봤겠어? 공부 열심히 한다고 밤낮 없이 책상 앞에서만 있었을 텐데 이런 건 큰애 네가 알아서 배려를 해줘야지. 얘 아가 너는 이거 하지 말고 들어가서 좀 쉬어라. 어? 아니 너 그 뭐야 진료보느라 하루 종일 마스크 끼고 있었을 텐데 집에서라도 숨 좀 돌리고 편하게 쉬어야지. 어머 정말요? 어머니 저 그럼 정말로 들어가서 쉴게요. 형님 좀 부탁드려요. 제가 일 도와드려야 하는 게 맞는데 오늘 하루 종일 진료본다고 좀 힘들긴 했거든요. 아이고 얘 부탁은 무슨. 그네 얘는 학교 가서 그거 몇 시간 일하고 오는 거라 괜찮어. 아이 얼른 들어가서 좀 쉬어라. 저녁 먹을 때쯤 부르마. 얼른 쉬어. 어머니 저도 일하고 오면 힘들죠. 저 혼자서 이걸 어떻게 해요? 아이고 뭐가 힘들어. 너 그거 몇 시간 애들이랑 놀고 오는 거잖니. 얘가 왜 이렇게 어울음 닿지 못한 거 몰라.
저희 시어머니는 의사 며느리 생긴 게 그렇게 좋은 건지 그전에도 저한테 특별히 잘해주는 건 아니었지만 비교 대상이 생기니까 차별 대우 심하더라고요. 의사 며느리한테 엄청 신경 써주는 기분이랄까요? 그런 기분이 점점 확신이 된 건 사실이었죠. 시어머니의 차별은 정말 좀 심했어요. 맛있는 반찬 있으면 의사 며느리한테 더 주고 명절날 선물도 동선의 친정에 더 큰 걸 보내고 그러셨거든요. 제사 지낼 때도 저랑 시어머니 둘이서만 음식했어요. 왜냐고요? 시어머니 말하기를 의사 며느리인 동서는 바깥에서 마스크 끼고 진료 보느라 아주 애를 쓰셔서 쉬셔야 한다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아이들 돌보고 수업할 때 마스크 끼거든요. 별거 아닌 거라고 넘길 수는 있다만 이게 막상 그런 일을 당하면 쉽게 안 넘어가지는 건 사실이었어요. 어른스럽게 행동하라고요. 그럼 당신부터 먼저 어른스럽게 행동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 와중에 시어머니가 자기를 무슨 공주 떠받들듯이 해주니까 이 동서라는 게 아주 기고만장해지는데 아주 인내심의 한계를 테스트하는 것 마냥 사람을 제대로 열받게 하더라고요. 동서가 싹퉁바가지 없는 인성을 드러내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저를 아주 지하 아랫사람으로 여기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듣고 있겠어요? 똑같이 받아버렸죠? 동서는 그게 지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이라고 나한테 말이 나와? 어머, 아니죠 형님. 형님 지금 되게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정말 별 뜻 없이 한 말이거든요. 형님은 선생님들이 다 가르쳐 놓은 거 애들 뒤치다꺼리 하는 거네요? 이 말이 아무 뜻 없이 한 말이라고? 동서, 정말 그렇게 생각해? 그러면 내가 동서한테 대학병원에서 진급 밀려서 개인 병원 차린 거야? 라고 물으면 동선 괜찮아? 아니 형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왜? 왜 그렇게 기분 나빠해? 나도 별 뜻 없이 한 말이야. 동서 사람 되게 이상하게 만든다. 이게 기분이 나쁘면 동서도 앞으로 입 조심해. 주둥이 함부로 놀리지 말라고 알겠어? 동서라는 여는 별 뜻 없이 한 말이에요. 라는 문장을 앞세워서 저한테 저딴 식으로 막말도 했네요. 서슴없이 말이죠. 아주 지가 의사라고 기고만장해서는 의사 아닌 사람은 동선연 눈에 인간으로도 안 보일 정도였다니까요. 어쩌면 저렇게 싸가지가 없는 건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런 미꾸라지 한 마리 때문에 환자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는 의사들의 노고가 물거품 된다고 말입니다. 의사인 동서가 저따구로 행동하는데 제 눈에 의사들이 좋게 보일 리가 있겠냐고요. 저때 동선연 때문에 제가 아주 의사의 의자만 들어도 눈에 가자미 눈이 되었어요. 너무 싫어서 말이죠. 형수, 저희 집사람 때문에 속상하셨던 거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집사람 잘 단속할게요. 그래도 시동생은 여전히 착했어요. 동서는 짜증나지만 서방님과 사이가 나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서방님의 저런 마음 씀씀이 덕분이었죠. 저기서 만약에 시동생까지 자기 와이프 감싸고 돌면서 사람 열받게 했다. 그럼 아예 안 보고 지냈을 겁니다. 얼굴 보고 지낼 이유가 없는 거니까요. 그래도 시동생이 저렇게 착하게 마음 쓰고 해서 제가 마음이 누그러질 때도 있었네요. 아니에요. 제가 남동생 결혼시켰다 생각하면 속이 좀 편하더라고요. 마음 써줘서 고마워요, 서방님. 저는 시동생이 제 동생처럼 느껴졌었어요. 처음 결혼했을 때 시댁에서 살면서 돈을 좀 모으다가 결혼 3년 차에 분가했었는데 시댁에서 살 때 시동생이랑 많이 친해졌었거든요. 누나와 동생 같은 사이랄까요? 시댁에서 살 때 서방님이 교통사고 당해서 퇴원 후 거동이 불편할 때 제가 도와준 적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시동생이 워낙에 착하고 배려심이 많아요. 자기 와이프가 싸지른 똥을 시동생이 수습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시동생도 알았던 거죠. 자기 와이프가 싸가지를 밥 말아 먹었다는 걸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와이프 때문에 제가 기분 상한 거 자기가 먼저 눈치채서 저한테 이따금 연락해서 저렇게 말하곤 했었죠. 솔직히 동서년 머리차에 휘어잡고 싶던 순간도 있었지만 시동생 보고 참았다니까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제 친동생처럼 아끼는 시동생한테 뭔가 일이 생기는 것 같았어요. 느낌이 팍 왔죠? 한 번은 치과 갈 일이 있어서 서방님네 치과를 갔었어요.
서방님한테 진료를 보겠다고 예약하고 가볍게 스케일링하러 갔는데 어쩐지 서방님 안색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 약간 그런 느낌 있죠. 사람이 갑자기 급체하면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리잖아요. 시동생이 급체를 했다는 건 아니고 안색이 그만큼 안 좋았어요. 진짜 좀 심할 정도로 말입니다. 왜 이렇게 사람이 초췌하지? 라는 생각이 바로 들 정도로 초췌해 보였거든요. 어머, 아니 서방님 무슨 일 있어요? 아니면 뭐 몸이 안 좋은 거예요? 아유,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아요? 나 서방님 얼굴 보고 깜짝 놀랐네. 제가요? 아유, 걱정하실 거 없어요. 제가 요새 공부 좀 한다고 좀 피곤해서 그래요. 아니, 무슨 공부를 얼마나 하길래 사람이 이렇게 안색이 안 좋아요? 그렇게 공부해서 의사 되었으면서 좀 쉬엄쉬엄 하시지. 서방님 몸 생각해서 이래요. 몸이 먼저죠. 예, 그럴게요. 저 걱정해주는 거는 그래도 형수랑 형밖에 없네요. 저 말도 좀 걸리긴 했어요. 보통은 와이프가 잘 챙겨주니 걱정 마셔라 이런 말이 나와야 하는데 시동생 입에서 나온 말에는 동서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니까요. 뭐 저 때는 왜 동서를 언급 안 할까 그런 생각을 깊게 하지는 못했어요. 그저 깜짝 놀라 어디 아프냐고 걱정스러운 말을 연신 내뱉을 정도로 시동생 안색이 안 좋았으니까요. 정말 괜찮은 거 맞냐 묻는 저의 말에 시동생은 그냥 어제 좀 잠을 못 자서 피곤한 거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걱정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마음속으로 내내 시동생 안색이 너무 안 좋다. 이거는 보통 안 좋은 게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스케일링이 끝나고 시동생한테 가보겠다고 말을 했죠. 제가 간다니까 또 착한 시동생 자리에서 일어나서 저한테 인사를 하려 한 거예요. 어머, 서방님. 어머머, 어떡해. 서방님. 선생님. 그런데 시동생이 일어서서 저한테 인사를 하다 말고 갑자기 휘청거리면서 쓰러진 거예요. 사람 쓰러지는 것도 처음 봤을 뿐더러 더군다나 남도 아닌 시동생이 쓰러지는데 제가 진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저는 깜짝 놀라 동서에게 전화해서 서방님 쓰러졌다고 전했죠. 동서도 당연히 제 연락을 받고 깜짝 놀람 알겠다고 곧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이 오는 시간이 있는데 동서 기다린다고 지체해서는 안 되잖아요. 일단 구급차 타고 실신한 시동생을 데리고 병원으로 갔어요. 정말 천만다행히 시동생은 병원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의식을 차리더라고요. 검사도 해보고 하는데 다행히 큰 이상은 없다고 했어요. 검사 결과 큰 이상은 없는 걸로 보면 미주신경 실신인 것 같네요. 최근에 뭐 크게 스트레스 받은 일이 있었어요? 그거 봐요, 서방님. 아유, 너무 무리해서 공부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이, 저희 서방님이 치과 의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업무도 보면서 계속 공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유, 학회에 있었어요? 뭘 그렇게 무리를 했어요? 이래서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나 싶더라고요. 같은 의사 일을 하는 의사가 걱정할 정도니 말입니다. 그래도 별 이상 없다니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미주신경 실신이라는 게 큰 병이 없는 사람도 일시적으로 과도한 스트레스나 통증 등을 받으면 그에 의해 생길 수 있는 현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저 때 처음 알았잖아요. 스트레스 받은 거 없냐는 의사의 물음, 그리고 제가 시동생이 무리를 했었다는 말을 하자 시동생은 최근에 자기가 치의학 세미나 준비하는 것 때문에 밤샐 때가 많고 스트레스를 좀 받았다며 아무래도 과로 때문인 것 같다고 이야기를 덧붙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 느낌 탓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왜인지 시동생이 말을 둘러대고 있구나 라는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러되 그때 마침 동서가 왔죠. 저는 동서 보고 빨리 온다더니 왜 이렇게 늦게 왔냐? 연락도 여러 번 했는데 왜 이렇게 안 받냐고 말을 했어요. 동서가 저한테 가겠다고 하고서는 그 몇 시간이 지나도록 안 왔었거든요. 저는 내가 의사도 아니고 잘 모르니까 이럴 때일수록 내과 의사인 동서가 와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병원 가는 내내 그리고 병원에 도착해서까지 내내 동서한테 전화를 했었는데 동서가 전화도 안 받았었거든요. 그렇게 사람 속 터지게 해놓고는 동서가 한다는 말이 가관이더라고요.
심지어 태연하게 말하는데 아주 어처구니가 없었네요. 아니, 형님이 다시 연락 주셨잖아요. 저도 쓰러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빨리 가려고 했었는데 깼다고 하니까 볼일 보고 왔죠.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동서 남편 아니야? 동서 남편이 쓰러졌다가 의식 차렸다고 그 전화 받고 볼일을 다 보고 와. 아유, 어쨌든 왔으면 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스트레스로 그런 거라면서요. 동서, 남들이 들으면 그냥 생판 모르는 남인 줄 알겠다.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동서 남편이 쓰러진 건데 뭘 그렇게 강 건너 불구경하듯 말을 해? 강 건너 불구경하듯 말하는 게 아니라 형님이야말로 호들갑을 떠시는 거겠지요. 시동생이 의식을 깼을 때 동서한테 전화를 했었어요. 그런데 또 그때는 전화를 받더라고요. 전화 받고 괜찮은 거 알아서 일 다 보고 왔다고 하는데 진짜 얼탱이가 없더라니까요. 뭐 이런 경우가 있나 싶었어요. 지 남편이 쓰러졌는데 어쩌면 저렇게 태연하고 별일 아니라는 듯 하는 건지. 그런데 또 서방님이랑 동서 저보고 시어머니한테는 알리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 걱정하실 거 뻔하다고 말이에요. 동서년 하는 것 보고 마음 같아서는 확 불어버리고 싶지만 서방님이 시어머니가 걱정한다고 간절히 부탁해서 말 안 하기로 했어요. 진짜 오로지 시동생이 하는 것만 보고서 말입니다. 그렇게 한번 사건이 있고 얼마 있지 않아 명절이 되었어요. 명절 오전에 다 모였는데 동서 복장이 심상치 않네요. 어디 골프 치러 가는 복장인 겁니다. 설마 명절날 어디 골프 치려고 저런 복장을 입고 온 건 아니겠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불안불안하더라고요. 동서년이 또 핑계대고 지만 쏙 빠질까 봐서요. 당장이라도 그 복장은 대체 뭐냐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말이 좋게 안 나갈 것 같은데 시부모님도 계시니까 참았죠. 그런데 중간에 저랑 동서만 남을 타이밍이 생겼지 뭐예요. 시어머니가 장에 가서 고기 좀 더 사오겠다고 했는데 아들들이랑 오붓하게 장 보고 싶다고 해서 남편 차 타고 시동생 남편 어머니 이렇게 나갔거든요. 시댁에 둘만 남자. 제가 동서 보고 명절날 골프웨어 입고 왔냐고 물었어요. 아니, 동서는 무슨 전 부치고 음식해야 하는데 골프 치러 가는 옷을 입고 왔어? 옷 다 버릴라. 그냥 편한 옷으로 갈아입어. 이거 딱 봐도 비싼 옷인 것 같은데 옷 버리면 아깝잖아. 아, 그래서 형님 아까부터 저 그렇게 힐끗힐끗 보신 거예요? 가만히 보면 형님도 참 속이 다 보이네요. 뭐? 아이, 그럼 명절날 음식해야 하는데 골프 치러 가는 옷 입고 온 게 안 이상해 보여? 난 동서가 음식하다 말고 어디 저기 골프 치러 가는 줄 알았지? 동서야말로 속이 다 보이네. 네, 제 속 아주 정확히 보셨어요. 저 골프 치러 가려고 하는 거 맞는데요? 뭐 저런 게 다 있나 싶죠? 골프 복장으로 온 게 황당했다 말하니 골프 치러 가는 거 맞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그냥 당당해요. 그렇게 당당할 수가 있을까요? 누가 보면 명절날이 아니라 전 국민이 대대적으로 골프 치러 가는 날인 줄 알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동서라는 게 저한테 돈 봉투 툭 던지더니 자기는 골프 치러 가야 하니까 저보고 대신 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무슨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하게 이 돈 받고 떨어져라 하는 그런 식으로 봉투를 던지는데 진짜 뚜껑 열리대요. 그 와중에 지 잘났다고 주둥이를 나불거리더라고요. 오늘 오전에 온 건 명절날이니까 시부모님한테는 인사는 드려야 하니 잠깐 들린 거고 자기는 일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미쳐도 제대로 미친 거 아니냐고요. 자기는 시어머니가 다 이해하고 넘어가 주실 거라나요? 하긴 제가 생각해도 시어머니는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었죠. 평소에 동서랑 저 두고서 다르게 차별했던 거 생각하면 동서년 말이 맞아요. 그러니 동서가 저 따위로 싸가지 없이 말을 했겠죠. 저한테 봉투 던져놓은 게 뭐가 지가 그리 뿌듯한지 동서는 실실 웃으며 말을 하는데 1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형님 하실 수 있으시죠? 식구라고 해봤자 6인 식구인데 재료비 쓴다고 해도 남는 돈 많을 거 아니에요. 그거 형님 다 가지세요. 대신 명절날 잘 좀 부탁드려요. 동서,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아니, 뭘 뭐 하자는 거예요? 형님, 저 지금 나가봐야 하는 마당에 형님이랑 신랑이 하면서 시간 낭비할 시간 없거든요. 왜요? 돈이 더 필요하신 거예요?
그럼 더 드릴게요. 그럼 됐죠? 그럼 됐죠? 사람이 말하는 게 우스워? 아주 막 나가는 거지 지금? 뭐? 100만 원이면 충분한 거 아니냐고? 진짜 머리가 어떻게 된 거야? 어딜 나가? 사람이 말을 하고 있는데 동서라는 건 지 갈 길 바쁘다고 그냥 나가려 하는 거예요. 그 돈 봉투 던져줬으니 자기는 할 일 다 한 거라면서 말입니다. 제가 그걸 그냥 가게 둬요? 제가 동서 못 가게 막고 기가 막혀서 뭐 하는 짓이냐고 따져 물었죠. 그때 마침 저희 시어머니랑 저희 남편 서방님과 함께 들어오셨죠. 언성이 높아져 있는 상황을 보고는 왜 그러냐 하길래 저는 다 말을 했어요. 아니 어머니, 동서가 지금 골프 치러 가야 한다고 해서요. 저한테 돈 100만 원 든 봉투 던져주면서 이걸로 퉁치자고 하길래요. 어머 형님, 왜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형님 하시는 말씀만 들으면 제가 무슨 싸가지 없게 형님한테 막말한 줄 아시겠어요? 상황을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죠. 그렇게 형님이 받아들이신 생각대로만 말씀을 하시면 제가 너무 이상한 사람이 되잖아요. 저거는 의사가 아니라 배우를 했으면 더 대성하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저는 동서 말 다 무시하고 다시 한번 정확히 짚어서 다른 시댁 식구들한테 다시 한번 말을 했어요. 동서가 지금 지 골프 치러 가야 한다고 나보고 돈 100만 원 받고서 혼자 일을 하라더라 하고 말입니다. 그러자 동서년 어이가 없다는 듯 웃더니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 거 있죠. 어머니, 설마 제가 정말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죠? 어머니, 제가 골프 치는 게 노는 게 아니라요. 저희 병원을 확장하려고 해서 투자자들을 만나는 거예요. 저렇게 거짓말을 능청스럽게 하면서 태연하게 변명하는데 와 기가 찼습니다. 웃기고 자빠졌네. 무슨 명절날에 투자자들을 만나서 골프를 쳐요?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냥 놀고 싶으니 변명하는 거죠. 그런데 웬걸? 시어머니가 저를 맞고 오히려 동서 보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네 너는 윗사람이 어째 그렇게 못나게 행동을 하냐, 어? 아이, 큰애 너랑 작은 애랑 하는 일이 같아. 작은 애가 하는 일이 더 크고 복잡한 일이지. 예, 작은 애야, 너 얼른 나가라. 아, 중요한 사람들 접대하는 자리라며. 그거 당연히 가야지. 역시 어머님은 저랑 대화가 통할 줄 알았어요. 시어머니는 그저 작은 며느리 하시는 대단한 일 막을세라 얼른 나가라며 부추기는데 황당하기 짝이 없었어요. 심지어 시어머니는 자기가 아끼는 골프채가 있는데 너 쓰겠냐면서 갑자기 골프채를 가져오니 이거 쓰고 싶으면 쓰라고 턱하고 건네주는 겁니다. 세상에 어머니, 이거 갖고 싶었던 건데 감사해요. 차에 골프채가 있긴 한데 어머님이 준 게 더 좋으니까 이걸 써야겠어요. 라고 말하더니 뻔뻔하게 그 골프채를 들고 가버리더라고요. 이를 지켜보고 있던 남편은 저처럼 황당해하고 있었고 시동생은 저한테 다가와 너무 죄송하다고 집사람 보고 다음엔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했다고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죠. 이건 시어머니가 저랑 동서를 차별하는 걸 넘어서서 인격적으로 무시를 당하는 것 같아서 저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아유, 어머니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예전부터 자꾸 차별하시는데 왜 저만 일 시키고 동서는 농땡이 부려도 그냥 보내주시는 건데요? 이건 정말 아닌 거죠. 어머니 어쩜 이러세요? 네 동서가 뭘 놀러 나가? 그 병원 확장하려고 투자자들인가 뭔가 그 사람들이랑 골프 치러 가는 건데. 아이, 너는 방과후 교사라서 잘 모르겠지만 의사 같은 전문직들은 본업 이외에도 중요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니 저런 일들이 많어. 예, 그리고 큰애 너 그 마음 씀씀이 좀 넓게 써라. 어쩜 그렇게 큰애가 돼가지고 좀 팽이마냥 속이 쓰냐. 그렇게 속 좁게 쓰면은 큰일 못하는 거야. 너 지금 하는 일처럼 깨작깨작 애들 돌보면서 그 정도 푼돈 벌다 마는 거라고. 어머니, 도대체 여지껏 의사 아닌 어머니 큰아들 큰며느리 어떻게 보고 지내셨는지 궁금해질 지경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요, 직업을 떠나서 마음 씀씀이를 떠나서 동서가 저한테 실수를 한 거잖아요. 돈 봉투 주고 너 일해라, 나는 나간다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시어머니가 저런 식으로 제 직업까지 후려치는데 이건 정말 아니다 싶더라고요. 제가 뭐하러 동서년 위에서 입 다물고 있어주나 싶었어요.
끝도 없이 저를 동서랑 비교하며 무시하는 시어머니한테 제대로 빡친 저는 결국 동서에 대한 비밀을 폭로해버렸어요. 이제는 모르겠다 싶었거든요. 어머님, 서방님이요. 서방님이 처가에서 어떤 취급을 받으시는 건 알고 계세요? 형수. 아니에요, 나요, 서방님.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동서가 아까까지 한 행동, 그리고 사람 말 무시하면서 나간 거, 이거 그냥 둘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 집안 식구들 전체를 무시하고 있잖아요. 어머님도 알 건 아셔야죠. 서방님이 무슨 대우를 받고 있는지. 그거 다 알게 되셨는데도 어머님이 동서 감싸고 두시면 저도 할 말 없고요.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그 사건이요. 시동생이 지난번에 병원에 쓰러져서 실려갔었잖아요. 저는 그 사건 이후에 시동생 건강이 걱정되어서 며칠 뒤에 전화를 걸었었어요. 그런데 평소라면 너스레 떨며 누나 형수 이렇게 전화를 받았을 시동생 목소리가 너무나 어두운 겁니다. 어둡다 못해 목소리에 울음기가 가득했었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이 있는 거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시동생이 형수 잠시 와줄 수 있냐고 묻더군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시동생의 목소리가 너무 안 좋아서 저는 그 전화를 끊고 곧장 시동생한테 달려갔어요. 형수. 어머, 서방님, 왜 그래요? 응? 왜 그래요? 저를 보자마자 시동생은 어린애 마냥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울음과 함께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죠. 시동생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다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너무나 화가 났죠. 어쩌면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 싶어서 말입니다. 형수, 저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기집애 집에서 서방님한테 뭘 어떻게 했다고요? 아니 그걸 왜 말을 안 했어요? 저한테는 말을 안 하더라도 형한테라도 말을 했었어야죠. 아유, 내가 정말 속상해서 못 살아. 엄마나 형이나 그래도 저 결혼해서 잘 사는 거 보고 싶어하는 거 알고, 형수도 저 생각해서 그 여자가 버릇없게 구는 거 다 눈 감아주는 거 알고 있는 마당에 그것까지 솔직히 이야기를 해서 다른 식구들 속상하게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저 진짜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이거 못 해먹겠어요. 속상해하는 게 중요해요? 다른 식구들 속상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서방님이 살아야죠. 이게 도대체 뭐예요? 서방님 하는 말을 들어보니 이거 정말 아닌 게 맞더라고요. 알고 보니 시동생은 처가에 수모를 당하고 있었던 거 있죠. 서방님 본인도 전문직인데도 처가가 집도 해오고, 처가는 직업들이 전부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인 빵빵한 집안인데다가 동서의대도 그냥 의대가 아니라 명문대 의대인데, 그에 반해 저희 시동생은 의대를 가기 위해서 성적 맞춰서 지방대 의대를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와서 치과 일을 하고 있었고, 집안도 평범하고 가지고 있는 돈도 동서에 비하면 적으니 위축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던 거죠. 하지만 시동생은 자기 처가에서 네가 나한테 잘 보이면 치과도 차려주겠다고 하니까 처가에서 시키는 온갖 자빌들을 다 했는데 너무 사람을 굴려먹으니까 결국 과로로 쓰러지기까지 했고, 치과 개업이고 나발이고 다 때려치고 싶다고 한 거였어요. 그런데 시동생 처가에서 한 만행은 저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아주 사람을 심리적으로 짓밟았더라고요. 형수, 대학 생활하면서 병원 생활하면서 군대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힘든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처가만 가면 그냥 이건 노예예요. 장인어른 술 마셨다 하면 대리운전하러 가고, 형님이 술 마셨다 하면 또 가고. 어디 그뿐이게요. 저보다 나이도 어린 처남, 그 어린 자식 술 마시면 거기도 가서 계산까지 하고 대리운전해줘요. 그 자식 여자친구까지 집에 데려다주고. 저요, 이러려고 결혼한 거 아니었어요. 와이프라는 여자는 빨리 안 나가냐고 소리치고. 정말 해도 너무 했더라고요. 이건 가족이 아니라 그냥 하인 부리듯이 하더라고요. 아마 하인도 저렇게는 안 부렸을 겁니다. 시동생은 처가에서 그냥 머슴이었던 거예요. 머슴도 제일 무시받는 머슴이요. 꼭 시동생이 처가에 들르지 않았을 때에도 시동생 처가 식구들은 시동생을 툭하면 불러내서 대리운전 시키고 돈 쓰게 하고 별짓 다 했더라고요. 서방님은 저한테 그 말을 하며 펑펑 울었죠. 그러면서 그 집안이랑 연을 끊고 싶다고 했었어요. 저는 그 진실을 알고도 시동생이 말을 해도 된다고 하기까지 기다리며
그래도 입을 꾹 다물어 준 건데 동서년하는 꼴보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전날 시어머니한테 다 말한 거예요. 시어머니한테 시동생이 개고생하는 진짜 모습과 진실을 말한 거죠. 아이고 이놈아, 네가 뭐가 부족해서, 네가 뭐가 모자라다고 그런 일을 겪고 있었어. 네가 뭐가 부족해서. 서방님 부족한 거 없죠, 어머님. 그런데 어머님이 그렇게 상황 몰아가신 거라는 생각 안 드세요? 동서 대하실 때요. 며느리가 아니라 무슨 신 떠받들듯이 오냐 오냐 네가 최고다. 어머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동서라는 게 자기 남편을 존중이나 했겠냐고요. 가뜩이나 그쪽 집안에서 서방님을 얼마나 무시를 했던지. 이놈아, 그러면 왜 말을 안 했어? 네가 뭐가 부족하다고 그런 대우를 받아? 아이고. 모든 진실을 알게 되고 충격받은 시어머니는 다 당신 잘못이라면서 펑펑 울었어요.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연신되물었죠. 당신 아들에게 정말 그랬냐? 정말 그것들이 너를 그렇게 대했냐 물었어요. 이미 사실인 걸 계속해서 묻는다고 있던 일이 사라지나요? 시동생은 자기 엄마와 저희 남편의 물음에 눈물만 뚝뚝 흘렸어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울던 서방님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엄마한테 미안하다며 이혼하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때부터 대환장 파티가 시작된 거예요.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는 부글부글 끓었고 내가 조만간 그냥 가만히 안 두겠다고 말하더라고요. 정말 그 말의 살기가 느껴질 정도였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아들을 위한 복수를 해나가기 시작했죠. 역시 엄마는 강하다는 걸 저 때의 일을 겪으며 제가 알았습니다. 너희들 다 저녁에 들어와라. 내가 할 말이 있으니까 들어와. 근데 너는 네 동서한테 아는 척하지 말고 그냥 너희 내외만 조용히 들어와라. 명절이 끝나고 2주 뒤 저랑 남편은 시어머니의 호출을 받고 밤에 모였어요. 워낙에 근엄하고 진지하게 말씀하시는 시어머니의 태도에 저나 남편은 그 어떠한 이유도 묻지 않고 시댁으로 찾아갔어요. 서로 굳이 긴 말을 하지는 않아도 시어머니가 엄청난 일을 벌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렇게 시댁에 들어섰고 시어머니는 저희 내외를 당신 앞에 앉혀두고서 핸드폰을 들었죠. 그리고 시어머니는 저희 부부 앞에서 동서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가 얼마 가지 않아 시어머니의 전화기 너머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여우짓 하려고 또 어머니 이러고 전화를 받는 동서년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죠. 너 제약회사랑 의료기기 회사한테 뒷돈 받아 처먹은 거 신고해서 폭로할 테니까 너 그렇게 알아라. 뭐가 어머니야? 네가 왜 나한테 어머니라고 하냐? 나는 너 같은 며느리 둔 적 없어. 시어머니가 저렇게 거세게 선언을 하셨어요. 시어머니가 그 말만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그 뒤로 계속 전화가 불티나게 오는 겁니다. 동서한테서 말이에요. 시어머니는 연신 울려대는 당신 핸드폰을 빤히 바라보기만 할 뿐 그 전화기에 손도 대지 않으셨어요. 저랑 남편이 침을 꿀꺽 삼키고 시어머니를 바라보자 시어머니는 정말 차분한 목소리로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년이고 그년 집안이고 아주 개판이더라. 그냥 그거 병원 운영하면서 제약회사랑 의료기기 회사랑 리베이트를 했지 뭐냐? 리베이트란 그 회사 약이랑 의료기기를 써주는 조건으로 돈을 받아 처먹은 행위를 말하죠. 동서가 리베이트를 한 거예요. 시어머니 주변 지인 아들이 제약회사 영업직이라서 동서한테 소개했는데 그 뒤로 오히려 주변 지인이랑 사이가 안 좋아졌다고 하더라는 거였죠. 지훈이 엄마가 하는 말이 자기도 아들한테 들어서 병원에 자기 회사 약 쓰게 하려면 의사한테 돈 쥐어준다는 건 알고 있지만 자네 며느리는 너무 심한 거 아닌가라고 하는데 아유 참 내가 어디 쥐구멍이 아니라 호숫가에 머리 쳐박고 싶더라. 시어머니가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그래도 시어머니는 그 사실을 알고 민망했지만 며느리니까 숨겨주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동서 집안에서 서방님한테 갑질을 했다는 걸 아니까 리베이트 한 거 더 이상 숨겨줄 이유가 없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럼 당장에 뒤집어 엎자고 저희가 난리를 쳤죠. 하지만 오히려 시어머니는 조금만 기다리고 있으라고 하셨어요. 저희 남편이 진짜 가만 안 둘 거라고 난리를 쳤거든요. 남편은 시어머니가 그렇게까지 단호하게 말하니 일단 잠자코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기다려보라는 시어머니 말대로 30분 뒤에 초인종 소리가 들리더군요.
어머님, 저예요, 저.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호랑이 굴에 제 발로 들어온 뱀새끼라고 해야 할까요? 그렇게 지 돈 믿고 지 직업 믿고 뻐기던 동서가 비굴한 소리를 내며 나타난 거였어요. 시어머니는 문을 열고 동서를 들여보냈죠. 동서는 현관에 들어오자마자 안절부절 아주 가시밭이었을 겁니다. 시어머니는 세상 냉정한 눈으로 동서를 보며 말을 했어요. 너네 집안에서 귀한 내 아들 괴롭히지 않았냐? 아, 왜 말을 못해? 너 그 잘난 주둥이 나불거리는 거 잘하잖아. 천하의 이런 나쁜 년. 너도 그거 알고 있었으면서 모른 척한 거 아니야? 어떻게 그러냐, 어? 어머니, 저는 그거 모르는 일이었어요. 저 정말로 몰랐어요. 제가 그걸 알았으면 당장 저희 집 식구들한테 난리를 쳤죠. 설마 아니 제가 정말로 그이가 그렇게 취급당하는데 가만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죠, 어머니? 저 정말 그이 사랑해요. 그러니까 결혼을 했죠. 어머니, 전 정말로 이 일이랑 상관없어요. 아이고, 너는 의사하지 말고 어디 가서 연기나 하지 그랬냐? 어? 어쩌면 그렇게 주둥이만 벌렸다 하면 거짓말일까? 너 말이다. 사람이 그렇게 기만하고 네가 갖고 놀려고 굴면 안 되는 거야. 알아? 네가 몰랐어? 아, 네가 몰랐다고? 어디서 인연이 내 아들이랑 나를 가지고 놀려고 그래? 동서는 이전과 다르게 자기를 냉대하고 밀어내는 시어머니한테 싹싹 빌면서 사과를 했어요. 하지만 그년이 그거 진짜로 사과하는 거겠어요? 그냥 지네 집안 난리 날까봐 사과하는 척 하는 거겠죠. 그런데 웬걸? 그렇게 저랑 동서를 차별하기 바빴던 시어머니가 제 편을 드네요. 시어머니는 동서를 향해 말씀하셨죠. 네 형한테도 사과하라고 말입니다. 저한테도 그동안 건방지게 군거 사과하라고 동서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동서가 악에 바친 건지 뭔지 동서는 머리 쾅쾅 부딪히면서 사과를 하는 거 있죠. 동서년의 격한 행동에 화들짝 놀란 저와 다르게 시어머니는 마냥 냉정하기만 했어요. 정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셨죠. 아이고, 그래. 사과 하나는 잘하네. 네가 머리 박아가면서 하는 사과 아주 내 잘 받았다. 그런데 이거 어쩌냐? 나 이미 신고해버렸네. 어머니, 지금 그거 거짓말이시죠? 아, 정말로 신고하신 거 아니죠? 내가 아무리 나이가 들어간다고 해도 112번호를 잘못 누를까? 어머니, 안 돼요. 어머, 나 어떻게 해? 동서는 시어머니의 말에 절망 그 자체, 완전한 패닉 상태에 빠진 것 같았어요. 혼자 악을 지르고 그 자리에서 대성통곡하면서 지네 부모한테 전화해서 다 말하더라고요. 큰일 났다고 말입니다. 시어머니는 시동생한테 전현 저거 끌어내라고 했어요. 동서년 그제야 지 남편이 남편으로 보이는 건지 시동생한테 매달리더라고요. 여보야, 당신이 어머니 좀 어떻게 해봐. 어머니한테 신고 취소하시라고 해. 어? 신고를 취소하라고? 그게 되는 거면 네가 전화해서 하지 그러냐? 그리고 네가 언제부터 우리 엄마를 시어머니라고 생각을 했어? 너희 집안 인간들이나 너나 우리 집 식구들 나 다 그냥 버러지 취급했었잖아. 아니야? 버러지랑 사느라 고생 많았다 그래. 그러면서 시동생은 동서를 내던지다시피 밖으로 내보냈어요. 내쫓아낸 거죠. 한참을 문을 두드리더니 동서는 포기한 듯 가더라고요. 그리고 동서가 떠나고 집안이 조용해지자 시어머니는 저한테 진심을 다해 사과를 했어요. 진심을 다해서 사과하는 시어머니를 보는데 눈물은 또 왜 이렇게 나던지 안 울고 싶어서 이 악물었는데 눈물이 뚝뚝 흐르더군요. 아휴, 내가 너무 못났다. 내가 너무 못난 시험이었어. 아니, 이제 나는 어른도 아니야. 내가 큰애 너한테 정말 못된 짓 많이 했다. 아유, 내가 정말 미안하다. 시어머니가 저렇게 진심을 다해 사과를 하는데 당황스럽기도 하면서 진심이 느껴지니 저도 그간의 서운했던 마음이 누그러들더라고요. 저도 거기서 다 얘기했죠. 어머님이 이러이러했던 거 서운했다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이렇게 진심으로 사과를 해주시니 저도 앞으로는 어머님에 대한 미움 거두어보겠다고 말이에요. 다시 시작해보자고 말을 했죠. 어머니, 저도 어머니한테 서운했던 마음, 어머니 미워했던 마음 다 잊을게요.
저도 그간 못나게 굴었던 부분 죄송해요. 네가 못나게 굴고 싶어서 굴었겠냐? 아유, 내가 못나게 굴어서 네가 그렇게 된 거지. 내가 정말 미안했다. 정말 미안했어. 우리 민섭이 잘 챙겨주고 네가 누나처럼 해줘서 내가 고맙다. 내가 정말 어미로서도 자격이 없어. 어머니, 아유, 또 그런 게 어딨어요. 저희 이전 일 다 있고 그렇게 다시 잘 지내봐요. 그 뒤로 저랑 시어머니의 고부 사이는 다시금 회복돼 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전동서가 돼버린 전동서와 그 식구들의 처벌도 진행되기 시작했죠. 이래저래 파헤쳐지는데 전동서가 제약회사에서 받은 금액이 아주 엄청나더라고요. 겁을 상실해도 제대로 상실했던 거 있죠? 그 여자가 제약회사며 의료기기 회사한테 제공받은 금품이나 현금 같은 거 다 합치면 2천만 원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선배가 그 여자 상황 들었는데 그 여자 난리 났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미친 거죠. 2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처받아 먹었다니까요. 전동서한테 제약회사는 1,000만 원이 넘는 약품을 그냥 준 경우도 있고 프린터나 LCD 모니터, 밥솥 같은 것도 중에 있었더라고요. 밥솥은 왜 받은 건지 그것도 웃기더라고요. 그 와중에 동선의 병원 직원이 내부 고발을 한 거예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고 동선연이 병원 직원들한테 잘 했을 리가 없었겠죠. 그 여자 현금 이외에도 주유권이나 상품권이나 컴퓨터 소모품 이런 것까지 관계돼서 다 받아먹은 것 같아요. 내부 고발한 직원이 원무과 격리 직원인데 작성한 리베이트 정부의 병원장 담당 부장 생일 축하금까지 적혀 있었대요. 아이고, 아주 그냥 칠순잔치까지 다 챙겨 먹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아니,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돈도 있는 인간들이 왜 그랬대요? 더 웃긴 건 말이죠. 동선회랑 엮인 의료기기 회사들이랑 제약 회사들을 조사하다가 피부과가 하나 나왔는데 그게 전동선의 아빠 병원이었답니다. 전동선연 지가 인생 그지같이 살아서 지 아빠 병원까지 물귀신으로 제대로 탈탈 털리게 만든 거죠. 제가 저때 알았어요. 사람이 죄짓고 살면 결국은 그 벌 받는다는 거 말이에요. 전동서에 아주 온 집안이 난리가 난 거 있죠. 전동선의 아빠 병원에서는 또 얼마나 해먹었겠어요. 그 나물에 그 밥이고 피는 못 속인다고 전동서가 자기 아빠한테 그런 몹쓸 짓 다 배웠더라고요. 전동서가 제약회사에서 받아먹은 거 털리면서 그 장부 중에 전동서가 자기 아빠한테 돈을 넘긴 것도 드러나면서 그 출처가 또 다른 의료기기 회사, 제약회사인 게 밝혀진 거고 그러면서 전동서 아빠도 꼬리가 밟히며 부전여전 똑같이 돈 받아먹은 게 드러난 거죠. 특히나 전동서 아빠 같은 경우 받아먹은 돈이 더 컸었다고 하더라고요. 하긴 그랬을 거예요. 개원한 지 훨씬 오래된 곳이니 얼마나 오래 해먹었겠어요. 아니, 그런데 그렇게 집안에 변호사가 많은데 왜 일이 그렇게 된 거래요? 그쪽에서 받은 돈 그 집안 변호사 식구들한테 들어갔으니까 자기네들도 같이 나락가기 싫어서 꼬리 자르게 한 거죠 뭐. 제가 그 집안 인간들 딱 인성이 바닥일 거라고 예상은 했는데 와, 그 정도일 줄은 몰랐잖아요. 아이고, 가관이네 가관이야. 아, 그럼 아주 개판 났겠네요. 네, 형수. 완전 개판에 나가리 났어요. 제가 시동생 통해서 듣기로는 그 리베이트 한 금액이 횟수며 금액까지 엄청나서 전동서는 10개월, 전동서 아빠는 최고친 12개월 자격정지 처벌받았다더라고요. 그 집안에 변호사가 많으면 뭐해요. 자기들 살아남겠다고 도마뱀 꼬리 자르듯이 지들 살 길 찾겠다. 꼬리 자르고 싹 모른 척 하는데요. 결국은 전동서랑 전동서 아빠는 자격정지는 물론 벌금도 함께 받았답니다. 이게 인과응보 아니겠어요? 결국 시동생은 이혼까지 했어요. 전동서랑 전동선에 집안 때문에 받은 정신적 피해 보상을 받아내면서 말이죠. 전동서가 빠져나간 지금 저희 집안에는 다시 평화의 시간이 찾아왔어요. 저는 여전히 방과 후 수업 나가면서 제가 하는 일 열심히 잘 살고 있고요. 시어머니와도 잘 지내고 있어요. 이제는 시어머니랑 저랑 서로 그때그때 느낀 거 이야기하고 감정 공유하면서 어떠한 앙금도 만들지 않으려 노력 중이거든요. 특히 시어머니가 저를 정말 많이 존중해주고 계시고요. 그래서 저도 시어머니를 존중하는 중이에요. 나이를 떠나서 이거야말로 정말 좋은 상호작용이 아닌가 싶어요. 이런 게 바람직한 가족 간의 소통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도 인과응보의 무서움, 그리고 가족 간의 소통의 중요함을 저와 함께 알게 되었으면 해요. 그리고 이렇게 긴 이야기와 저의 인생살이를 함께 공감해 주시고 들어주셔서 그것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 수다쟁이는 이제 말 그만하고 이야기를 끝낼게요. 더운 날씨 건강 조심하시고요. 늘 행복하세요.